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삼성의 로봇 투자를 시작으로 시장에 뜨거운 감자였던 로봇 관련주들이 가격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높이 오른 만큼 가격 조정이 좀 깊게 나오고 있고요. 그 이후에 연결돼서 지금 2차 전지의 시세가 나오고 있었죠. 결국에는 2차 전지도 로봇 관련주처럼 꾸준한 성장이 나올 수 있는 미래 산업이지만 가격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미래 산업에 투자한다고 하면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로봇 산업도 반드시 투자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 중심에 삼성 로봇이 있습니다. 특히나 로봇 산업 같은 경우에는 다가오는 일정이 명확하게 있는 만큼 여러분들께서 로봇 관련주들을 지금부터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그 눈여겨보실 때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에 대해서 오늘 영상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누르고 시청해 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응원 댓글들이 영상을 찍는 데 힘이 됩니다. 바로 본 내용으로 넘어가서 여러분들께 오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 정의선 회장이 서울 모빌리티 쇼에 깜짝 방문을 했습니다. 지난 4일 2023 서울 모빌리티 쇼에 4년 만에 깜짝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방문을 해서 이렇게 로봇을 봅니다. 정의선 회장이죠. 네. 완성차 경쟁사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들도 보고 로봇 전시관도 집중적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어떠한 기술력이 있는지를 눈여겨본 것 같은데, 일단 정의선 회장의 이 현대자동차 그룹의 미래 비전은 결국에는 지금은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지만 나중에는 모빌리티 솔루션 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이 목표고요. 그 변화의 중심에 로봇이 있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실제로 기아 자동차도 기아 차에서 차, 모터스를 빼서 제조업 중심에서 모빌리티 중심으로 넘어간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혁신에 성공을 했죠. 실제로 판매량도 상당히 증가를 했고요. 근데 정의선 회장이 결국에 이 모빌리티 기업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중심에 있는 게 로봇이다라고 말하고 말에서 끝난 게 아니라 2020년도에 미국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9,558억 원에 인수를 하면서 로봇 사업을 강화를 합니다. 여기에 얼마나 진심이냐면은 정의선 회장이 개인 사비로 지분 20%를 사들이죠. 총 80%에 대한 지분을 사들였는데 이 중에서 20%, 그러니까 2,400억 정도 되겠죠. 2,400억 정도를 사비로 털어서 지분을 인수하게 됩니다. 이 정도로 로봇 산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특히나 이번 방문에서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인 테슬라봇 모형에 상당한 많은 관심을 가졌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일단 테슬라의 이 테슬라봇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머스크가 기가 팩토리에 투입을 해서 인간 노동자를 대체할 역할을 하는 것이 목표다라고 말할 정도로, 결국에는 이런 제조업 회사에서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서 인건비도 낮추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 활용도를 높이는 게 가장 우선시되는 게 사실입니다. 이번에 테슬라에서 반값 전기차를 만든다고 했을 때 가장 우선시하는 게 재조립에 대한 단가를 낮추는 거죠. 결국에는 로봇이 사람을 대체해서 인건비만 낮춘다고 하더라도 조립 단가를 엄청나게 낮출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이러한 현대차나 아니면은 테슬라 같은 완성차 업체들, 즉 제조업에서만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지금 우리나라는 인건비에 대한 문제가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내년에 최저임금이 1만 원을 넘어설 전망에 더해서 구인난까지 겹치죠. 지금 뭐 출생아가 상당히 적어지고 있다. 앞으로 인구 절벽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는 로봇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여기에 더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구인난까지 겹쳐지는데 최저임금이 10,000원까지 넘어서니까 당연히 인건비 부담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근데 문제는 인건비만 오르는 게 아닙니다. 원재료비도 오르고 전기료, 난방비 다 같이 오르죠. 결국에 이런 게 다 오르는 게 수익률이 낮아지는 걸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프랜차이즈 업계가 로봇이나 무인 매장에 주목을 하게 됩니다. 가장 먼저 이 로봇을 도입한
당연히 이 서빙 로봇도 있고 아니면은 무인 로봇들도 많겠지만 무인 편의점도 많겠지만 치킨 쪽에서는 바른 치킨이라는 곳에서 가장 먼저 도입을 했는데 이 조리 로봇인 바른봇을 도입하게 됩니다. 이 바른봇을 누가 만들었냐? 바른치킨과 카이스트 연구진들이 창업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개발을 합니다. 이거를 지금 삼성에서 지분을 엄청나게 투자를 했죠. 결국에는 이러한 로봇을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치킨 로봇을 만드는 이유, 아니면은 서빙 로봇, 커피 로봇 만드는 이유는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에 대한 비중이 아주 높기 때문에 로봇의 도입이 하나 둘씩 들어오다 보면은 가속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자영업자가 많은 나라들도 많지 않냐? 맞아요. 우리나라가 1등은 아닙니다. 근데 이 주요 7개국 중에서는 우리나라가 1위가 맞고요. OECD 38개국 중에서는 6위입니다. 뭐 그 위에 콜롬비아, 멕시코, 그리스, 터키, 코스타리카 여러 가지에 대한 국가들이 있는데 그걸 제외하고 선진국들 중에서는 우리나라의 이 자영업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요. 결국에는 이게 우리나라의 문제가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비중이 점차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의 구매 패턴이 많이 바뀌었다는 점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아니, 코로나 이후에 구매 패턴이 가장 뭐가 많이 바뀌었을까요? 바로 온라인 구매가 가장 많이 바뀌었죠. 결국에 그거는 물류랑 연결이 됩니다. 물류량이 많아지는데 그 물류량을 사람들을 전부 다 투입해서 하는 것보다 로봇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미국 유통업계의 거인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연말까지 전체 점포의 3분의 1가량을 로봇 중심의 물류센터로 운영하는 게 목표다라고 이번에 말을 하게 됐는데 결국에는 월마트가 물류창구 로봇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3년 안에 상품의 이동 단가가 20% 이상 하락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냈거든요. 결국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로봇이 대신 일을 했을 때 과거에는 효율성이 안 나왔거든요. 왜냐면 이 로봇을 일을 시킨다고 하더라도 가서 우리가 봐줘야 되고 얘가 제대로 하고 있나 확인돼야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한 문제가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로봇의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러한 단가에 대한 절약도 점차적으로 가속화될 겁니다. 지금이야 20%지만 추후에는 30%, 40%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요. 나중에는 사람이 점차적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 감소할 수밖에 없는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플로리다주의 브룩스빌에 있는 물류센터에서는 과거에는 기존 작업자들이 트럭 트레일러에서 물건을 하역을 했었는데 이제는 지게차도 자율적으로 자율지게차가 많은 작업들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100%까지 아니어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적은 양을 기존 작업자들이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이걸 바꿔 말하면은 기존의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어간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새로운 산업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말씀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온라인 물류 산업에 대한 규모가 지금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오프라인 가가지고 우리가 보고 구매했던 것들을 이제는 뭐 VR, AR 같은 걸로 인해서 다 내용물을 확인하고 디자인도 확인하고 우리가 쉽게 말해서 안경만 한다고 하더라도 핸드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안경을 가상적으로 써볼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온라인 물류 산업의 규모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로봇을 썼을 때에 대한 이익이 극대화가 되는 흐름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께서 가장 먼저 주목하셔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월마트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쿠팡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을 따라가고 있어요. 2020년도, 21년도에 자동화 물류에 1조 2,500억 원을 투자를 해서 지난 2월에 무인 운반 로봇 그리고 분류하는 분류 로봇을 1000여 대 이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쿠팡에 따르면은 무인 운반 로봇을 통해서 전체 업무 단계의 65%가 축소됐다. 즉 사람이 하는 일의 65%가 축소됐다는 것은 그만큼 더 적은 인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진율이 높게까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운영의 효율화 덕분에 쿠팡의 이길 배송 서비스 지역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는 게 긍정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다 경쟁력으로 들어가겠죠. 기업의 경쟁력. 결국에 거대 물류센터부터 편의점까지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무인 점포, 자동화 기기 등 로봇에 대한 편의성이랑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점만 간다고 하더라도 로봇이 서빙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위화감을 느끼진 않잖아요. 이미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이 접근을 했고 앞으로 더 빠르게 다가올 거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로봇 청소기 되게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은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배달 로봇 정말 도움이 될까라고 하겠지만 혹은 이러한 서빙 로봇 정말 도움이 될까 하겠지만 추후에는 이게 없으면은 뭔가 어색할 정도로 기술의 개발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나오고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되고요. 이번에 카카오 모빌리티가 LG전자와 협업을 해서 자사내 카페에서 로봇을 이용한 실내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잘하는 기술들을 더한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은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클로이를 통해서 솔루션이 로봇 운영에 필요한 기술도 보여주고요. 관제, 배송을 담당합니다. 카카오 모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통해서 주문 앱과 그리고 로봇의 플랫폼 개발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로봇이 이제 서빙만 해주는 게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탔다 내렸다 수준까지 지금 기술이 개발했다는 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고요. 이제 기존에는 로봇 배송의 서비스에 대한 적용 범위가 점포 내에서 그러니까 음식을 배달하는 단계에서 건물 단위로 바뀝니다. 위아래로도 움직일 수 있고요. 계단까지 올라가진 못하겠지만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 활용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졌다는 점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충분한 기술력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지금까지는 정부가 이 로봇에 대한 규제가 좀 컸거든요. 뭐 공원도 들어가면 안 되고 뭐 로봇은 물류로 포함하면 안 되고 여러 가지에 대한 규제들이 있었는데 이 규제를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제하기 위해서 지원을 하면서 실외 배달에 대한 기술도 발전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자, 일단 배달, 서빙, 알바가 사라질 수도 있다. 정부 로봇 개발 문턱 낮춘다라는 내용이죠. 자, 여기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자, 일석삼조의 효과, 노동시장 변화 대응, 뭐 생산성 향상, 미래 신성장 산업 이것도 있고요. 세계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 그리고 국내 고용에 대한 전망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거 다 넘어가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핵심 분야가 있습니다. 일단 이동성 강화, 배달 로봇과 순찰 로봇이 있죠. 협동, 보조 확산, 농업 로봇, 조리 로봇, 재활 로봇이 있습니다. 안전산업 진입, 후중 청소 로봇, 건설 로봇, 재난 안전 로봇, 로봇 친환경 인프라, 안전, 실증 환경, 그다음에 생태계 조성까지 여기에 따른 과제가 51개나 있습니다. 모빌리티 부분, 협업 보조 부분, 세이프티 부분, 인프라 부분 전부 다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39개가 76%가 내년까지 완료가 될 예정이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후중 청소 로봇, 소화 로봇 언제요? 24년, 25년 있죠. 사실상 세이프틱은 지금 볼 때가 아닙니다. 협업 보조 쪽을 본다고 했을 때 뭐 재활 로봇 23년 올해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농업 마찬가지로 23년입니다. 로봇의 공공조달 확대 23년, 로봇의 국가기술 자격 신설 24년입니다. 지금 당장 받는 거 보도 공원 통행 로봇을 차에서 제외시킨다라는 내용인데 이걸 인해서 배달 로봇이 가능해지는 거고 공원 내 출입하는 동력 장치 무게 제한 이것도 완화를 시킵니다. 거기에 더해서 생활 물류 운송 수단의 로봇 추가 추진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우리가 배달 로봇에 대한 시장의 강화가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게 언제 되냐가 중요하겠죠. 자, 일단 지난달 30일 실외 이동 로봇을 보행자에 포함시켜서 보도 통행을 허가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를 하게 됩니다. 일단 1단계는 넘어섰고요. 그 다음에 배달 로봇의 근간이 되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개정안도
지난달 23일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합니다. 말이 길죠? 여기까지는 필요가 없고요. 이제부터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아니 이거 또 여기 위원회만 통과한다고 해도 또 이거 승인 나는데 또 한참 걸리지 않냐. 법제사 사법위원회나 체제나 아니면은 심사도 통과하는데 엄청 오래 걸리지 않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빠르면 이게 이달 13일에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승인이 떨어진다고 하면은 개정안은 공포 이후에 6개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4월이죠. 빠르면은 4분기부터 길거리 배달하는 로봇이 나올 수 있고요. 그거를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주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는 시기가 언제일까요? 승인 떨어지고 6개월 뒤일까요? 아니요. 다가오는 13일부터 통과가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부터 이 종목을 모아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종목을 오늘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T-로보틱스입니다. 이 T-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자율이송 로봇 개발 수주를 받았던 기업이고요. 자체 개발한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일본의 ZMP와 협력을 통해서 자율주행 솔루션으로 시장 공략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 무엇보다 얘네가 자율이송 로봇을 특히 삼성에서 반도체에서 이용하는 그런 로봇들을 수주를 받았었는데 이게 정해진 경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정해진 구역이 아니더라도 움직일 수 있는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이러한 기술들이 물류 로봇 그리고 무인 주차 로봇, 무인 배송 로봇까지 기술 개발을 통해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자율이송 로봇, 자율배송 로봇,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로봇적인 부분에서는 T-로보틱스가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종목은 로보티즈입니다. 아니 실외 배송 로봇 타면은 로보티즈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맞아요. 실외 배송 로봇 일개미를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얘네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뭐 실외 배송 로봇 서비스 시범 운영도 했고요. 이번에 롯데 글로벌 로지스와 함께 물류 배송 서비스 로봇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여기는 이제 택배사기 때문에 이런 실외 배송 로봇에 대한 이 빅데이터를 쌓기 상당히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가 주목하셔서 볼 필요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로봇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에 따라서 실외 배송 로봇 서비스 산업에서 선두주자이기 때문에 가장 먼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왜 얘가 T-로보틱스보다 뒤에 있냐? 지금 비교적 높은 구간에서부터 조금씩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께서 당장 내일 해당 종목을 보고 사시는 게 아니라 천천히 나눠서 13일까지 보시면서 분할 매수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르면 13일입니다. 13일에 무조건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천천히 분할 매수를 통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통과돼서 올해 4분기부터 실외 배송 로봇이 나와서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